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중국과 일본 상공.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서 촬영된 미확인 발사체의 정체는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우주발사체였습니다. 국방화학연구소에 따르면 핵무기 발사체인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가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ICBM 형태인 고체 연료 로켓, 즉 사거리 4,000km 이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인데요. 탄도 부분에 위성을 탑재한다면 우주 발사체이고, 핵무기를 탑재해 궤도에서 지구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가 핵무기라고 부르는 ICBM 핵무기 발사체가 됩니다.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는 사실상 극초음속 글라이드 탄두 기술과 쌍두마차로 핵무기 기술의 정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번 일로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한국이 가진 미사일 기술력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두려워할 법도 할 만한데요. 현재 미사일 강대국 대한민국은 현무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하는 데 성공한 것은 물론 대형급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의 2차 발사 성공에 이어서 곧바로 누리호의 3차 발사를 눈앞에 두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300톤급 로켓 엔진을 뛰어넘어 500톤급 로켓 엔진 연구 개발에 한창입니다. 이처럼 괴물급 대전략 무기로 불리는 한국형 핵무기 발사체 현무5 탄도 미사일에는 누리호의 로켓 엔진 기술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연일 한국의 군사력 증강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며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지만, 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철폐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이 만들지 못하는 무기가 단 하나 남아 있었으니, 현대 전쟁에서 가장 위협적이며 어쩌면 세계 멸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핵무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군사력이 세계에서 5위를 다투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핵미사일이 배치된다면 한국이 아시아의 최강 국가가 되고 인구 14억, 덩치 큰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 것도 그리 허황된 꿈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말만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현재 변화하고 있는 국제 질서에 따라서 한국인들의 의견이 점차 찬성 쪽으로 기우는 상황. 악으로 수년 내에 한국이 핵잠수함으로 무장하여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정말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본다면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과 북한은 이미 수백 대의 핵미사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한국은 1970년대에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려다가 결국 무산되었고, 핵확산 금지주의 조약에 가입하여 현재 합법적인 핵무기 개발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누리호의 발사까지 완벽하게 성공하여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부터 시작해 ICBM 로켓 엔진 개발까지 모든 기술적 개발 역량을 갖췄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국제학부 제니퍼 린드와 데릴 프레스 교수가 한국의 핵무장을 전격 지지하는 발언을 펼쳤습니다. 교수는 전부터 동아시아의 힘의 관계에 대해서 면밀한 연구를 해와서 동아시아 전문가라고도 불리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 개발은 NPT 20조에서 말하는 국제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한국은 이 조항을 통해서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합법적인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으며, 이분들이 지난 7일 워싱턴 포스트에 관련 칼럼을 기고함에 따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은 수년 전 미국 측에서는 비밀리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미국이 갑작스레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승인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은 원자력 발전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재사용함으로써 원전의 효율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지만, 이를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한국이 지금 당장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허가만 떨어지면 6개월 이내에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 가능한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승인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핵무장에 암묵적으로 힘을 실어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자적인 기술로 SLBM을 개발하여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다가 정말 한국이 그 무시무시한 핵잠수함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핵무기 금지 조약은 걸보기로는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평화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조약 가입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실제로 미국이 그러하다는 점에서 강대국들이 후발 주자들을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미국 정부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한 내용은 없지만 한국의 핵 관련 기술 제한은 상당 부분 관대하게 허용하면서 암묵적인 찬성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의 핵무장만이 중국이 행동하는 국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는 10월 누리호가 완벽하게 발사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훨씬 상회하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한국이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 2030년대 핵탄두를 장착한 현무용 미사일 100발 정도만 갖추고 있어도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중국 전역을 말 그대로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을 한국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한국은 핵미사일 전력의 가장 중요한 다탄두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탄두 미사일이란 한 발의 현무5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대기권 밖에서 분리시켜 각각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무기로 현존하는 탄도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신무기입니다. 우주를 뚫고 나가 대기권 밖에서 탄두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유효 사거리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며 한 발의 현무 핵미사일만 있어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거점을 확실하게 타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래의 한국이 개발한 현무 핵미사일 한 발이 현무포 미사일 1000발보다 강력한 순간 화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다탄두를 적용해 현무 핵미사일 탄두의 파괴력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여러 발의 탄두가 한꺼번에 날아와 일본과 중국의 방공망으로 절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대전약 무기로 탄생할 계획이죠. 300톤급 추력을 갖춘 누리호의 우주 로켓 기술이 차세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현무용 미사일과 기술을 공유하며 한국 최초의 국산 로켓 누리호의 로켓 엔진에 탑재된 300톤급 추진력이라면 중량 6톤급의 탄두를 만캠 사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추진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국제사회의 질서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커다란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는다고 할지라도 선제 공격을 당할 경우를 가정하면 매우 위태로우며 아무리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니퍼 교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